네, 안녕하세요. 월간 이연 2월달 주제가 용서였죠. 제가 나눠드리는 그 질문지를 보시면 16번에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번 달 마음으로 용서한 적이 있었나요? 이 워딩은 아마 뭐 크게 위화감을 느끼지 않으셨을 텐데, 그 다음 줄을 보면 어떤 용서를 베풀었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이상하게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용서라는 단어를 쓸 때는 용서를 한다, 용서하다 정도로 표현을 하지, 용서를 베풀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위화감을 느끼신 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제 나름의 의도가 있었던 이야기인데, 잠깐 시간을 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짤을 아시는 분은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이시겠죠.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어라는 그 세일러문의 명대사인데, 저 텍스트는 사실 생각해 볼 만한 점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겠어라는 말은 암묵적으로 저 텍스트에서는 그 처벌하겠어라는 걸 내포하고 있겠죠. 상황상. 그리고 대상은 너가 될 것입니다.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라는 이야기고,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라고 얘기를 했으니, 내가 너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의 때문이다. 그래서 저 텍스트를 다시 리프레이징 해보자면,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너를, 엄밀히 말하면, 나에게 상처를 준, 이 주변에 상처를 준 너를 처벌하겠어라는 뜻이 될 것이고요.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용서와 처벌은 A or B의 관계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관계다라고 읽힐 수가 있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실 용서와 처벌은 꼭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용서와 처벌을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모로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용서해야만 하는 상황도 겪고, 용서를 한 경험도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명상적인 경험과 수련을 통해 정리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물론 이제 제 생각일 뿐이니 그냥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고, 이 생각이 제가 오늘 나눠드린 생각이 다 맞을 수는 없겠죠. 누군가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그런 대로 그냥 받아들이시거나 흘리시거나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책을 언급하고 싶은데, 여기 오른쪽 구석에 보면 나를 위한 선택 용서라는 책이 있죠. 저 책을 읽고 저는 조금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은 기억이 좀 나긴 합니다. 저 책은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프레드 러스킨이라는 박사님께서 쓰신 거고, 러스킨 박사 같은 경우는 스탠포드에서 박사과정을 심리학을 하면서 이제 용서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고, 그게 이제 상당한 성과를 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탠포드에서 용서학 프로젝트 뭐 이런 걸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은 용서를 다룬 거의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거의 한 20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보면은 좀 구태의연한 내용도 사실 꽤나 있습니다. 꽤나 많고, 명상을 많이 수련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명상의 언어로 충분히 다 정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굉장히 이제 개량적으로 표현했다라는 생각도 하실 수 있겠고요. 저 책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절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이제 어떻게 중고서적으로 하나 이제 잘 구했는데, 워낙 이제 오래되고 낡은 책이다 보니까 항상 이 책을 볼 때마다 다 보고 나서 바로 이제 손에 씻고 그러고 있는데, 뭐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저 책을 꼭 봐야 하냐, 뭐 인생의 책으로 강추를 하는 거냐라고 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읽으면 좋고 굳이 뭐 용서에 대해 저 책 이후로 용서를 다룬 책들이 좀 나오긴 했으니까 그냥 뭐 이런 책이 있다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굉장히 이제 서양의 그 심리학적 계량적 사고에서 이러한 그러니까 통제 집단과 연구 집단을 실험 집단을 두고 이러한 방법으로 용서라는 것을 실천해 보았더니 이러한 효과가 나더라라는 식으로 정리를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명확한 부분은 확실히 있죠. 용서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왜 필요한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일종의 하나의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통 이제 누군가의 언행이 있죠.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자극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한테 어떤 상처를 입히고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나의 상처와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 나를 파괴하고 이제 주변을 파괴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용서는 이제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용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선언적 이야기를 하는데 용서는 언제 어디서 이렇게 발생하는 걸까요? 저는 이제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두 가지 인과관계가 있는데 누군가의 언행이라는 원인이 나의 상처와 분노라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나의 상처와 분노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작용을 해서 미래의 나와 주변의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거를 과거, 현재, 미래의 프레임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루트 커즈를 없애야 된다. 즉 이제 누군가의 언행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거나 분노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용서는 여기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에서 일어나는 용서를 다들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용서 1이라고 붙였는데 이건 뭐 러스킨 박사님의 책에서 나오는 내용은 아니고 좀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좀 구조적인 정리를 하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다 보니까 용서 1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용서 1의 목적은 이제 상처나 분노를 감소시키는 거죠. 더 나은 현재를 만들어내는 것이겠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잘 딜링을 해서 better present를 만든다. 뭐 이런 정도겠죠. 어, 그 정확한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제가 몇 가지 찾아보고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는 사람마다 어떤 방법은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방법은 저게 무슨 용서야 난 저걸 용서라고 생각하지 않아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근데 정리를 해보자면 보통은 이제 정당성을 부여하고 합리화를 하죠. 상대방이 저럴 의도는 아니었겠지. 상대방이 뭐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해보니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합리화를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기도 합니다. 보상을 포기하고, 또는 쟤는 원래 저런 애지. 상대방의 존재를 포기하기도 하고, 과거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망각을 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냥 존버하는, 인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용서 1을 아마 보편적으로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게 좋은 용서일까요? 러스킨 박사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감명받은 부분인데, 용서 1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것은 이제 상처와 분노의 원인을 어떻게 접근하기 때문에 저런 용서를 생각하게 되냐면, 매사를 이제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기분의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 어떤 원망을 계속하게 되는 원망의 악순환을 만들어내요. 그 이제 실현 불가능한 규칙을 적용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 이제 나의 상처와 분노가 더 커지는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러스킨 박사가 이야기한 걸 제가 좀 정리를 한 부분이고. 근데 책에는 똑같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좀 더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접근에 대한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풀지는 않을 거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제가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인데, 결국 이제 용서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제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에 대해서 발생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상처와 분노가 결국 이제 나와 주변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지금의 현재가 저런 미래로 가지 않도록 이거를 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용서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단순히 나의 상처와 분노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경험하는 거라고 러스킨 박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말이 비슷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궁극적이죠. 상처와 분노를 감소시킨다고 해서 항상 평화가 되는 건 아니니까.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내 안에 상처와 분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상처, 분노 원인 접근법과 이 왼쪽에 있는 것들, 이것들과 결별을 하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평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용서다라고 러스킨 박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바꿀 수 없는 과거와 지금의 현재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현재와 바꿀 수 있는 미래의 이 연결고리를 잘 정리하는 것이 용서라는 기술이고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죠. 그 질문에 대한 답, 즉 용서의 기술에 대해서는 러스킨 박사의 책에서도 잘 나와 있고, 뭐
검색을 해봐도 몇 가지가 나와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지금에 와서 보기에는 약간은 국대의연한 부분이 분명히 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그 용서를 시작하려면 전제 조건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래 이 블랙 포인트 세 개가 러스킨 박사가 이야기한 그 전제 조건이고, 저는 그거와는 별개로 하나 우선되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것들, 즉 용서의 개념을 다시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서가 그 이제 다른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 이제 반응적으로 행동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벌어진 그 나의 내면에 벌어진 것을 잘 딜링한다는 것. 그 용서의 그 소재랄까요? 그 용서의 재료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 개념에 대해서 잘 다시 한번 고찰해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용서의 개념에 대한 고찰이라고 설명을 한 거고. 머스킨 박사가 이야기한 용서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진짜 용서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째로는 일에 대한 나의 느낌을 정확히 파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내가 얼만큼 분노했는지, 얼만큼 상처를 받았는지, 얼만큼 슬픔을 느끼는지,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느낌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그 느낌 속에서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10만큼 화가 났는데, 아, 나는 지금 한 7 정도 화가 난 것 같아. 그러면 그 3이라는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 3의 간극을 무의식에서 계속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느낌을 온전히, 오롯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지금 이 현재 상태 또는 이 관계에서 안주하고 그대로 있으려고 하는 어떤 심리적 경향성을 떨쳐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의 어떤 행동이 나에게 상처를 냈는지 분명히 의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중요한데,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의 존재가 나한테 화를 내게 해. 이거는 사실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왜냐면 원인이 불명확하니까. 중요한 것은 정확히 어떤 행동이 나에게 상처를 냈는지 분명히 의식을 해라. 사실 이건 굉장히 인지적인 접근이라 명상에 익숙하신 분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상은 오롯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인지적으로 뭐 A가 B를 어떻게 했다라는 그런 인과관계를 많이 파악하지는 않잖아요.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어찌됐건 러스킨 박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대의 어떤 행동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지를 정말 진짜 조목조목 따져볼 수 있도록, 지적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의식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과거에 발생했던 이 기억은 왜곡되니까, 부정하거나 축소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정확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나의 체험에 대해 믿을 만한 지인 한 두세 명에게, 제가 여기서 한두 명이라고 쓰긴 했지만 뭐 최대 네다섯 명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뭐한 두세 명 정도에게 이야기를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자신의 정당성을 그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나의 느낌은 정확히 이래. 왜냐하면 어떤 행동을 누군가 했기 때문이야 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통해서 아, 맞아. 너가 그 충분히 그럴 수 있지라는 어떤 지지와 정당성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뭐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거냐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표현을 하면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 모두 경험들을 느꼈잖아요. 이제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 T가 아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와 후원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외로움이 좀 감소가 된다. 즉 이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보편성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용서의 전제 조건이고, 요 세 가지를 했을 때 보다 이제 심도 깊은 용서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노트할 만한 것은 지인들 뭐 두세 명 정도로 인원 제한을 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좀 만나는 사람마다 7명, 8명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이런 느낌이고 이런 행동을 당했고 이런 거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그게 원망의 넋두리가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계속 이제 원망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믿을 만한 사람, 요 정도 좀 제한적인 인원에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전제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비로소 용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종의
그 진단 단계인 거죠. 나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내가 왜 그런지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좀 보편적인라는 것을 알고 조금 이제 감정적 완화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용서의 기술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위에 1, 2번은 그 러스킨 박사가 얘기를 한 거고 밑에 두 개의 칸은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해본 것인데 일단 여기서 일쪽으로 가는 데에는 몇 가지 보조 자원이 있다고 해요. 보조 자원이라는 표현은 제가 만든 거고요. 어, 이러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도움을 받으면 더 기술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좀 뒤에서 해보겠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규칙 대신 소망과 희망 품기. 여기 1번과 2번은 어떻게 보면은 이 러스킨 박사의 책에서 다루는 거는 거의 궁극적 기술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연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내용을 다 이해하면 굉장히 심플하지만 그냥 전달하기엔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최대한 심플하게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규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비합리적인 신념, 뭐 역기능적인 신념,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빌 게이츠가 Life is not fair. You have to get used to it.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삶은 이제 별로 공평하지가 않다. 그냥 익숙해져야 된다. 근데 이제 누군가 만약에 무의식적으로 늘 삶은 공평해야 해. 라는 그런 실현이 불가능한 규칙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떤 상처와 분노를 계속 야기할 수 있고 용서가 좀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현 불가능한 규칙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러스킨 박사의 책에서 다뤄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인지적으로는 저런 것을 이제 슈드 대신 위시의 사고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뭐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뭐뭐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면 어떤 원치 않은 일이 발생됐을 때 그렇게까지 좌절감이 반동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본래 자신이 품었던 좋은 취지를 기억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취지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별로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내용상 읽어보면 약간 저기서 얘기하는 좋은 취지는 어떤 자기의 미션 스테이먼트, 자기의 어떤 궁극적인 꿈, 뭐 진정성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뭐 명상적으로 얘기하면 뭐 해탈을 하겠다 이런 좋은 취지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까지 가기에 여러 가지 어떤 장애물들이 있고 성장을 위한 시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용서라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기 위한 기술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분노를 줬을 때 그거에 헤매지 말고 그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황보다는 결과적으로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좋은 취지를 향해 나아가는 게 더 좋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즉, 지금 나에게 발생한 분노나 상처 이런 것들은 내 성장을 위한 재료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을 위한 실현의 서사로 재구성을 해라.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 러스킨 박사도 미국 사람이잖아요. 이제 미국은 역사가 굉장히 짧은 나라고. 근데 이제 미국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그 단군 신화가 있듯이 미국에 누군가 웃을 수도 있게 스타워즈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스타워즈도 결국에는 그 조셉 캠벨이라는 신학자의 어떤 그 모험의 여정에서 많은 모티브를 따왔거든요.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셉 캠벨의 신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떤 이제 삶의 여정이 모험을 겪고 모험에서 좌절을 하고 이제 그 끝에 이제 목적을 달성하면서 그 영웅으로 거듭나는 삶이라는 어떤 그런 서사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차용한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용서는 내가 더 성장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필요한 기술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1, 2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뭐 따로 뭐 이메일을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아니면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은 명상적이진 않죠. 좀 더 인지적이죠. 그래서 좀 명상의 관점에서 이거를 어떻게 용서를 해볼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첫째로는 기본적으로 용서를 한다는 건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용서를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워하기를 중단하는 것. 그래서 미워하기라는 것은 형용사일까 동사일까에 대한 퀘스천이 있는데, 미워하기가 동사는 아니죠. 제가 느끼기.
미워하기는 그냥 형용사.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가득한 상태를 느끼는 거잖아요. 미워하기가 동사라면 뭐, 예를 들어 상대방의 지갑을 뺏는다라거나 상대방의 뒤통수를 후려친다 액션이 더 들어가야겠지만 용서는 기본적으로 미워함을 느끼고 있는 그 감정적인 것이 미워하기라는 거죠. 그럼 그 감정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고 하면 새로운 것을 채워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기본 감정을 해소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용서 1의 목적을 2의 도구로 쓴다. 1의 목적. 이 상처와 분노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이거를 감소를 시켜서 평화를 경험하고자 한다. 이 목적과 수단이 좀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식과 표현의 분리가 있습니다. 또 감정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그것을 밖으로 표현을 해내면 표출을 해내면 나에게서 분리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일에 대한 나의 느낌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게 굉장히 명상적인 개념이죠. 이거를 잘 인식을 하고 이거를 표현하는 거. 사실 이 전제 조건이 저는 어떻게 보면 궁극적 기술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식과 표현과 분리 이거를 잘 하면 감정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그 결과로서 평화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이런 게 있겠죠. 그 상대가 나의 상처와 분노를 유발할 그 의도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돼요, 진짜. 뭔가 저를 빡치게 했을 때, 그냥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거니 생각만 해도 좀 많은 거죠.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일부러 긁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해보면, 나를 긁으려고 하는데 긁히면 더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럴수록 긁히지 말아야지. 긁혀주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이제, 감정을 인식을 하고 표현을 하면 내 안에서 이제 분리가 된다라는 의미이고, 이 책을 뭐 읽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저는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용서의 좀 중요한 기술은 인식과 표현과 분리다라는 것이고요. 보조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보조자원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내용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용서가 사실상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일어나는 거다. 용서는 이제 과거와 현재 사이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굉장히 발전적인 관점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개념을 전환하는 것, 인식을 전환하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되고 큰 도움이 되죠. 큰 도움이 되고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규칙을 생각하기보다는 소망과 희망을 품어라, 뭐 성장을 위한 실현 서로 재구성해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언적으로 들리고 내용을 돌아보면 별로 어려울 게 없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필요한 게 이 보조 자원인 거. 그래서 이 보조 자원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편성을 인식하는 거죠. 제가 이런 내용을 옛날에 몇 년 전에 어디 영상 수업에 들었던 것 같은데 내가 처음도 아니고 유일한 것도 아니고 유난히 더 그런 것도 아니고 처음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그 양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 말고도 이런 사람 정말 많다. 유일한 사람도 아니라 내 앞에서 그런 사람도 있고 내 이전에 또는 내 다음에도 이런 걸 겪을 사람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말하겠죠. 유난히 더 그런 것도 아니다. 질적인 거. 나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고 덜한 사람도 있고 이런 것들 즉 이제 근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너도 참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아 좀 보편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온라인 모임을 하는 이유도 사실 보편성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야기를 나누고 듣다 보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참 많이 위로가 됐나?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만 보편성을 인식하는 게 용서를 하기 위한 훌륭한 보조자원이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보조 자원은 인식을 전환하는 겁니다. 어,
이 인식의 전환 내용은 러스킨 박사의 내용, 그 책에서 제가 좀 많이 발췌한 것들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한 것도 있는데, 첫째로 용서가 곧 화해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는 마치 화해의 전 단계라서 용서를 하면 화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용서는 그냥 선택인 거죠. 그 선택 이후에 화해를 할지 말지도 역시 선택이고, 모든 건 선택의 연속이니까. 용서를 했다고 해서 바로 화해가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자원이 됩니다. 이 두 번째는 아까 그 용서의 개념과도 마찬가지인데, 뭔가 이 상대를 위한 거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용서는 내 안에 나 편하자고 하는 거.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고, 계속 얘기했지만 과거와 현재를 향하는 게 아니라 평화로운 현재와 미래를 위한 것이라는 거. 그리고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 드는 거는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화를 내는 건 충분히 가능한 반응입니다. 다만 그 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됐을 경우 안 좋다라는 거지.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푸는 좋은 방법이 될 때도 있죠. 그걸 현명하게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요. 어, 마지막 걸 먼저 할게요. 용서는 이제 과거의 일을 잊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용서를 하는 건 하는 거고, 과거의 일은 잘 기억하고 있어야 유사한 상황을 또 만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망각은 별로 좋은 용서의 기술이 될 수 없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처벌과 보상의 요구가 조금 어려운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한다라는 것은 처벌과 보상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 꼭 그렇진 않은 거거든요. 아까 우리 세일러문의 얘기에서 얘기를 했겠지만 처벌과 보상은 별개죠. 용서는 독립적이죠. 용서는 내 내면을 위해서,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고, 처벌과 보상은 이제 어떤 그 대응적인 관계니까. 러스킨 박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용서를 하면 처벌과 보상을 더더욱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과도한 처벌과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딱 필요한 정도로만 할 수 있는 거고,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처벌과 보상을 하면 상대를 처벌하고 보상을 하면 내가 용서를 조금 더 쉽게 할 수도 있게 되긴 하겠죠. 이 둘은 상보적인 관계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식의 처벌과 보상이 장기적으로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어쨌든 러스킨 박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용서를 해서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 처벌과 보상도 이제 그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용서 없는 처벌과 보상은 우리의 내면을 치유해주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상처와 분노가 계속 남아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 돈이 뭐 충분하지 않은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돈으로 이제 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전달드렸고요. 이 세 번째는 제가 조금 생각을 정리해 본 건데, 이제 긍정적인 자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멘탈리티가 긍정적이어야 밝아야 용서를 더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감사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내가 감사한 것은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서 이제 감사한 게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빚을 진 거죠. 감사의 빚을 진 거죠. 그럼 용서도 때로는 나도 이제 빚을 지고 있는데 한 번쯤은 그냥 이제 베풀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감사와 용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타대조표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난 세상에 감사한 일은 굉장히 많은데 나는 타인에게 용서를 한 번도 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용서만 베풀고 내가 감사함을 느끼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기 학대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감사와 용서의 대차대조표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빚을 갚자라고 생각을 하면 때로는 그냥 아유 그래 그냥 내가 용서하고 넘어가지 이게 조금 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라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에 대한 자꾸 이제 그런 생각하기보다는 타인에게서 벗어나 평화를 경험해라. 이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나를 아프게 한 이에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제3자로부터 받은 감사의 빚을 갚고, 주변의 평화를 경험해라.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영상은 그 제가 제때 녹화를 못해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는 거다 보니까 말도 좀 빠르고 부서가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다면 다음 모임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